안녕하세요. 디지털 제조교육 프로그램 강사 어유경입니다. 오늘 해볼 장비는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의 경우에는 오늘 장비가 K1이라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실습부터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인데 3D 프린터의 개념 자체를 먼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D 프린터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또 슬라이싱 방법이나 모델링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저희는 순서대로 일단 3D 프린팅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가 어떤 건지 먼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3D 프린터 장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모델링과 슬라이싱의 차이가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저희 K1 이 장비에 사용되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링 부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팁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무료 파일이라든가 간단한 모델링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도 드릴 거고, 또 장비를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나 안전 관리 이런 부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3D 프린팅의 소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K1 같은 경우에는 적층식 3D 프린터인데 이거를 FDM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FDM 방식의 경우는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필라멘트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수평이 맞춰져 있는 이제 바닥이나 책상 위에 놓고 사용을 하는데, 요 그림 부분에 보시듯이 필라멘트가 옆에 감겨 있어요. 그럼 그거를 천천히 풀어가면서 노즐 부위의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필라멘트마다 사용되는 온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필라멘트 종류에 따라 다른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K1 같은 경우에는 한 200도 정도의 온도가 돼요. 그래서 노즐 부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노즐 부분을 좀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한 층 한 층 천천히 올라가는 적층식 방식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노즐이 막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이 중간에 멈춘다거나 이런 일이 있고요. 또 필라멘트를 이제 끌어올리는 부분에서 이제 모터에 압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노즐의 이제 출력의 두께를 조정할 때 좀 굵게 나오게 한다든가 가늘게 나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안 맞아서 또 출력이 멈추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가장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또 장비 자체도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FDM 방식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SLA 방식이 있습니다. SLA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 SLA 방식, DLP 방식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 자체는 이 레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을 레진 안에 투과를 해서 그 빛을 받은 부위가 굳어져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LA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DLP 같은 경우에선 아래에서 위로 가는 방식의 위아래냐 아래 위냐 이 차이인데 재료 자체는 거의 비슷한 방식이고, 레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M 방식의 필라멘트보다는 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이 레이저 빛이 새는 현상 이런 부분으로 조금 FDM하고 SLA 방식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면이 같이 레이어 한 층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약간 이제 표면이 좀 더 매끄럽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교한 그런 프린팅을 할 때는 SLA 방식이나 DLP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SLS 방식이 있습니다. SLS는 이제 고체 분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탱크 안에 분말이 가득 차 있는데 그 탱크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또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파우더를 굳게 하는 이제 미러가 있습니다. 이 스캔이 왔다 갔다 좌우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고 이 레이저 광원이 빛을 쪼게 되는데 그럼 이 고체 분말 부위가 굳어지게 되는데 그 부위가 나중에 꺼내면은 이제 가루를 털어내게 되겠죠. 이렇게 분말을 털어내게 되면은 출력물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말 자체가 조금 이제 습기나 이런 부분이나 보관하기가 조금 어렵고 레이저 파워나 이런 부분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건 FDM 그리고 약간 정교한 3D 프린팅은 SLA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라멘트 소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PLA 필라멘트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옥수수 그림이 있습니다. PL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 필라멘트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가장 안전하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가 없고 또 이제 온도가 고온이었다가 저온이었다가 하면서 온도 변화에 이 프린팅 출력물 자체의 수축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해 물질 발생이 적다. 이런 장점이 많고 가격 면에서도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이 PLA로 만든 출력물은 나중에 서포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서포트를 이제 떼어내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면이 거칠어서 후가공을 할 때 사포라든가 뭐 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매끄럽게 후가공을 하는 부분에 약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부분으로 PLA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FDM에 이제 ABS 소재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죠. 약간 울퉁불퉁한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거는 이제 PLA입니다. 그리고 약간 매끄러운 부분이 있죠. 이 매끄러운 게 ABS 소재입니다. 같은 필라멘트여도 이제 ABS 소재 같은 경우에는 PLA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녹습니다. 그래서 식어가면서 이런 매끄러운 형태를 나타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ABS 소재 같은 경우에는 PLA와는 다르게 이제 석유 추출물이 됩니다. 그래서 단단하기는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뭐 책상이라든가 장난감 소재라든가 이런 거에 매끄러운 플라스틱 소재에 보면은 ABS가 많은데 굉장히 단단하고 광택이 있는 대신 이제 요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 붙거나 탔을 때 조금 유해한 연기라든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열을 가했을 때 쪼그라드는 수축이 좀 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FDM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PLA랑 ABS인데 이제 그 출력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재를 조금 골라서 사용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으로도 필라멘트가 만들어집니다. 나일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단해요. 그리고 단단하면서도 또 되게 유연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높으면서 또 많이 마모가 높은 제품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일론 방식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되게 이제 컬러를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나일론 소재의 필라멘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PC가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이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충격에 되게 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절연성이 좋기 때문에 전기 부품 안에 어떤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냄새나 좀 인체에 안 좋은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소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PVA가 있습니다. 이제 PV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으로 그렇게 쓰이지는 않고 두 가지의 필라멘트가 같이 쓰일 때 PVA를 같이 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흰색 부분에 보면은 PVA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파란색 부분에 있는 이 부분에 이 출력물을 출력하기 위해서 안에 굉장히 복잡한 서포트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PLA나 ABS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서포트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이 서포트를 떼어내는 게 구석구석 너무 힘들겠죠. 그때 이 PVA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 PVA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듯이 물에 넣으면 녹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3D 출력물을 모델링 했을 경우에 서포트를 떼어내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PVA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독으로는 쓰기 어렵고 또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소재와 함께 쓰기 때문에 노즐이 두 개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듀얼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힙스입니다. ABS랑 PLA의 중간 강도인데 이제 이 용액 여기는 보면 그림에 보이시듯이 여기도 이제 서포터로 됩니다. 이 힙스 같은 경우에는 리모넨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에만 녹습니다. 그리고 쉽게 끊어지지 않고 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나 어떤 강도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나무도 필라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무의 느낌, 어떤 가구의 샘플을 만들거나 목재 느낌을 할 때는 이제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 소재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노즐이 굉장히 가느다란 곳에서는 이제 어떤 펄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굵은 노즐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TPU가 있죠. 약간 이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약간 탄성이 있는 말랑말랑한 소재는 TPU가 쓰입니다. 근데 TPU는 이제 가격이 굉장히 조금 많이 나가죠. 그래서 3D 프린터에는 잘 안 쓰고 그 이제 금형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쓰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또 FDM 방식의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는 3D 프린터의 필라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푸드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소스라든가 뭐 핫케이크 반죽이라든가 쿠키를 구울 수 있는 소재라든가 실제로 음식에 쓰이는 그런 푸드 소스도 이제 소재로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시멘트를 가지고 필라멘트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 그런 FDM 방식의 3D 프린터도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또 이렇게 말랑하게 되게 탄성이 있는 플렉시블한 PVC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PLA라든가 이런 되게 다양한 소재의 필라멘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데이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데이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슬라이싱과 모델링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델링은 결국 우리가 어떤 한 덩어리를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이제 퍼스널 버전의 퓨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가장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팅커캐드라든가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 아니면은 마야 라이노 뭐 이런 다양한 또 유료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을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모델링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지는 못합니다. 슬라이싱이라는 과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슬라이싱 과정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제 덩어리져 있는 이 모델링 파일을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한 층 한 층 이렇게 잘라주는 과정이 슬라이싱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싱 과정은 3D 프린터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제조사에서 나오는 3D 프린터에 맞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범용으로 쓰이는 굉장히 다양한 3D 프린터에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도 존재합니다. 저희 K1 같은 경우에는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도 가능하고, 또 큐라라고 이제 범용으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G코드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 이 모델링한 파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죠.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파일 형식이 STL 파일이 되겠죠. 이 STL 파일을 가지고 와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 다시 넣고, 그리고 이거를 3D 프린터가 이해할 수 있는 G코드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G코드로 바꿔줄 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맞는 어떤 스펙을 그 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정보가 이제 노즐의 경로, 그 다음에 이 노즐이 지나가는 속도, 그 다음에 한 층의 두께, 그 다음에 뭐 표면의 두께, 그 다음에 안쪽을 몇 % 정도 채우는가, 내부의 채움을 몇 %로 하는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즐의 온도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에 이제 프린팅 할 수 있는 바닥에 붙이는 히팅 베드의 온도라든가, 그리고 서포트를 얼만큼 넣는가, 서포트를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포트를 가능한 한 최소화해서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나 필라멘트 부분까지도 다 그 안에 G코드 정보 안에 넣어줘서 이제 내보낸 다음에 출력을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의 원리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슬라이싱의 원리 부분에는 아래에서부터 하나씩 한 층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층이 올라가게 되면 제일 바닥에 있는 1층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요 4개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가장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아무런 보조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필라멘트 자체는 가장 작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이 평평하죠. 근데 만약에 평평하지 않은 바닥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바닥 보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1층, 2층, 3층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무너지거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 보조물이 없는 경우는 바닥이 가장 평평한 상태의 그런 출력물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브림 그리고 라프트입니다. 브림하고 라프트 방식을 사용해서 바닥과 출력물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브림과 라프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떼어냅니다.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요거는 떼어내는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그림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붙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테두리에 보면은 가느다란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노즐 안에 남아있는 필라멘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바로 출력을 진행하게 됐을 때 남아있는 필라멘트 양 때문에 출력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커트로 노즐 안에 있는 필라멘트를 빼주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DM 방식의 출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기억하실 게 필라멘트, 소재는 되게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핑 모터가 있습니다. 이 모터가 필라멘트를 아래로 이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히팅 베드,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죠. 이 히팅 베드가 온도가 어느 정도 적당한 온도가 설정되어 있어. 이제 히팅 베드가 온도가 너무 낮거나 이러면 출력이 진행되는 동안 이제 차츰차츰 적층되면서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야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후가공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서포트가 없을 경우에는, 정말 납작한 출력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가 없지만은 대부분은 서포트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브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서포트를 제거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포라든가 아세톤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노즐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 사실 이 3D 프린터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노즐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조사에서는 되게 다양한 노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노즐이 별도로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즐이 굵으면 굵게 나오겠죠. 그러면 출력이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표면은 거칠게 표현이 되겠죠. 노즐이 가늘면, 여기 지금 가장 가는 게 0.2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되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출력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 층 한 층 쌓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표면은 이제 굵은 노즐보다는 훨씬 좀 매끄럽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PLA 같은 경우에는 190도에서 230도, 그리고 ABS의 경우에는 PLA보다 조금 높습니다. 215도에서 250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3D 프린터를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이 3D 프린터도 온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실내 온도가 많이 낮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노즐에서 나오자마자 필라멘트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너무 빨리 굳어서 형태가 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베드에서 빨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분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의 온도를 보고, 어제는 분명히 이 온도로 출력이 됐는데 오늘은 왜 출력이 안 될까? 날씨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금 또 다르게 설정을 해서 다시 출력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도가 다르게 됐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또 노즐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표면 처리를 굳이 매끄럽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출력은 빨리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노즐을 또 좀 굵은 걸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천천히 해도 상관없는데 표면이 약간 퀄리티가 있어야 된다, 좀 매끄러워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또 노즐을 작은 걸로 교체를 해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부분이나 노즐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날씨나 아니면 출력물 상황과 시간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여러 번 출력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할 장비는 여기 이제 K1입니다. 지금 현재 3D 모델링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팅커캐드라든가 뭐 퓨전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자체를 이제 빼낼 때는 STL 파일로 추출을 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3D 프린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이제 한 층 한 층 슬라이싱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싱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크리얼리티 프린트라는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베드의 온도, 그 다음에 뭐 서포트의 존재, 안에 내부 채움을 몇 % 정도 채울 것인가, 이런 다양한 설정들을 세팅을 맞춘 다음에 다시 이제 G코드 파일로 변환을 한 다음에 뭐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상황이면은 블루투스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랜선을 사용해서 직접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USB에 담아서 이제 3D 프린터에 넣어서 출력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크리얼리티 프린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에 보이시는 이 베드가 그대로 소프트웨어 프린터 바닥과 이 베드가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바닥에 나와 있는 이 베드 사이즈가 실제로 출력이 이루어지는 3D 프린터의 바닥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델링을 한 파일을 불러왔을 때 이 불러온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을 할 때 이 출력물에 서포트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서 천천히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상태가 어떤지, 장비는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설정들이 나타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이 출력물의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가공을 할 필요가 거의 없는 상태의 3D 출력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히팅 베드가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스커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파일만 그대로 출력물을 이제 떼어내게 되면은 출력이 완성되는 경우다라고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부분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필라멘트를 로딩을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세팅을 가장 먼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장비의 종류를 먼저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 노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듯이 이제 장비 세팅이 가장 먼저 뜨는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은 출력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3D 프린터랑 호환이 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진행하기 전에 언제나 설정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저희가 직접 시연을 해볼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가 안에 내부 조건을 많이 세팅을 바꿔가면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지금 베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베드가 보이는 이 부분 위에 출력이 진행이 그대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마우스 사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우스에는 일단 왼쪽 버튼이 있죠. 왼쪽은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쓰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세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버튼도 있습니다. 휠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휠을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조금 가까이 멀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휠을 누른 채로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휠을 누른 채로 좌우 이동 또는 위아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바닥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럴 때는 위에 보면 큐브가 있습니다. 이 뷰포인트를 보시면서 내가 볼 수 있는 면을 큐브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면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모서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포인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처음 상태로 보시려면 이 큐브 상단에 있는 이제 앵글 리셋이라고 이제 집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제일 처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탑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돌려서 이제 앞에, 아니면은
이제 조금 돌려서 이제 꼭지점 상태의 대각선 형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보시는 게 가장 편할까 할 때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제 빠르게 보고 싶으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고, 처음은 이렇게 리셋 집 모양 요거를 클릭하시면 된다라는 걸 마우스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메뉴가 있는데, 일단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천천히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파일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열거나 저장을 하거나 다른 이름 저장을 하거나 할 때, 그리고 불러오거나 이제 내보내기를 할 때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픈, 그 다음에 이제 세이브,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스 설정에 관한 부분가 있고, 이제 되돌리기와 이제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메뉴를 한번 살펴보시면, 두 번째 보면 프린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프린터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프린터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내려보면 이제 여러 가지 프린터가 이제 있는데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K1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1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닫았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한번 임의로 제가 파일을 하나 이제 불러오려고 합니다.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제 그냥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그냥 파일을 그대로 그냥 임포트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델 파일을 한번 불러오면, 제가 임의로 저장해 놓은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지금 코끼리 형태의 파일을 제가 임의로 한번 불러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끼리가 누워 있습니다. 마우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베드에 코끼리가 누워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 바닥면과 봤을 때 이렇게 정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닥과 분명히 떨어져 있는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FDM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 면으로 출력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파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1층, 2층 올라가다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포트라고 지지대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서포트 부분도 그러면 서포트가 가장 적게 생성이 되는 형태가 어디가 맞을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델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집 모양을 눌러서 리셋을 한번 하고, 보시면 방향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그럼 위에 있는 이제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 활성화되는 메뉴들이 주르륵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되는 메뉴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브, 이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창이 뜨면서 XYZ가 있죠. X는 가로, Y는 세로, Z는 이제 높이에 관한 부분을 하게 되죠. 이 안에 지금 실제로 값을 입력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면 X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Y는 초록색, 그 다음에 Z축은 파란색입니다. 이 부분을 움직여서 임의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를 그러면 X축 방향이 있는 빨간색에 놔보면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 X축으로 지금 이동이 좌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 X축 박스 안에 있는 숫자가 변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살짝 돌려서 초록색 화살표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그러면 Y축 부분에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Y축 부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을 진행할 때 임의로 저희가 이 화살표를 움직여서 이쪽에다 출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확한 위치에다 출력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는 이제 직접 이 좌표값을 X나 Y나 Z에다가 넣어서 가능도 합니다. 그리고 Z축이 이제 파란색이죠. 한번 파란색으로 마우스를 가까이 가면 색깔이 변하죠. 위아래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러면 Z축이 예를 들어서 Z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게 눈으로 봤을 때랑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바닥면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미세한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Z축 같은 경우에는 뭐 0으로 바닥과 딱 맞춰서 붙여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좋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보면 바텀이라고 바닥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이라는 바닥에 딱 클릭을 하면 바닥에 붙겠죠.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Z축을 위로 올렸을 때 지금 Z축을 저희가 임의로 한번 30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30이 떨어졌죠. 근데 이 바텀 단추를 클릭을 하게 되면 Z축이 다시 0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닥에 딱 이제 일치하게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운데에 출력을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바닥 베드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죠. 자꾸 뗐다 붙였다 하게 되면은 테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팅 베드의 가장 안쪽, 요쪽이 출력하기에 가장 최적의 곳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 많이 놓는데, 뭐 이제 축을 Y축을나 이제 X축을 움직여 가면서 센터에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메뉴 중에서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정 가운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작업을 여러 가지로 진행하신 다음에는 센터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바텀 한번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이 메뉴에 무브 메뉴를 사용하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을 클릭하면 이제 메뉴가 다시 사라졌죠. 다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메뉴를 한번 보시겠는데, 로테이트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제 XYZ에 이제 회전에 관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다시 또 X축 빨간색, Y축 초록색, 그 다음에 Z축 파란색인데, 가까이서 보고 내가 임의로 보시고 원하는 축을 선택을 해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 누워 있으니까 선 방향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임의로 직접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임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리셋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근데 요 편리한 거는 사실은 여기 보이시는 마이너스 45도가 있고 플러스 45도가 있어요. 이 45도 방향을 맞춰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한번 찾아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 있는 형태를 하려면 X축의 이동이 필요하겠죠. 그럼 한번 더하기 플러스 45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5도 돌았죠. 그리고 한 번 더 90도. 그러면 지금 원하는 형태가 됐죠. 그러면 다시 집 모양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형태에서 그럼 예를 들어 Y축을 뭐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플러스 이렇게, Z축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제 바닥에 뒷면을 뒤집어 봤을 때 코끼리가 지금 발로 바른 형태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방향을 보고 로테이트가 제대로 됐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메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뭐 레이아웃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보통은 이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된 모델만 레이아웃을 주는 경우가 있고, 모든 메뉴에 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코끼리가 하나만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렉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메뉴가 이제 바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로테이트를 X축을 한번 더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메뉴를 바텀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택한 면을 바닥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닥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한 면 있죠. 이 면이 나는 이 면을 바닥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 면을 한번 바닥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선택했던 면이 바닥에 딱 달라붙게 돼요. 그럼 이 방향의 출력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는 이 발바닥 부분을 바닥으로 두겠다라고 하면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갔을 때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 부분이 이제 바닥으로 가는 형태를 해서 이제 빠르게 내가 바닥 부분에 슬라이싱, 결국은 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는 가장 1층에 해당하는 가장 아랫면에 있는 레이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바닥을 선택할 때 이 메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메뉴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 스케일은 지금 처음에 모델링의 파일을 불러왔을 때 사이즈를 보시면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X가 지금 위로 39.33mm입니다. Y로는 35.04, Z축으로는 34.9예요. 굉장히 자그마하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해서 뭐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는 이 코끼리를 조그맣게 뽑고 싶어요. 정말 작게 뽑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모델링을 해야 되나?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이 스케일 기능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코끼리를 크게도 작게도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복사를 하나, 이 클론 메뉴로 복사를 일단 제가 한 3개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저쪽에, 또 하나는 이쪽에, 또 하나는 저쪽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옮겨 놓으니까 코끼리가 4마리가 됐죠. 약간 여기서 그러면 스케일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사이즈를 이제 각각 다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요 상단에 있는 코끼리는 현재 처음에 모델링 파일 그 상태의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임의로 지금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하나의 축이 바뀌었을 때 다른 축도 동시에 변환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체크박스를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와 있죠. 언락킹을 하게 되면은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 OK를 했습니다. 그러면 X축에 실제로 내가 입력을 했습니다. 한 50 정도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코끼리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이런 부분. 아니면 퍼센트를 넣으실 수 있어요. 옆칸에 보면 150%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길어지죠, 코끼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면 리셋을 통해서 처음 상태로 다시 바꾸시고 퍼센트를 나는 정확하게 2배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200%라고 하면 얘는 200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같이 또 없어져요. 리셋되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통해서 조금씩 작게 만드실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요렇게 축에 있는 요 형태를 가지고 조금 더 작게 이런 식으로 하나는 크게 하나는 작게 얘는 정말 커지겠네요. 요렇게 크게 작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다양하게 출력이 가능하다. 그 메뉴는 스케일 메뉴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케일을 두고 정리는 마지막에 이제 무브 메뉴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메뉴 다음에 이제
미러라고 있습니다. 이 미러 메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선택을 하게 되면 또 화살표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또 있죠. X축. 그럼 요 빨간색 메뉴를 한번 하면 요 방향으로 이제 그대로 뭐 다시 또 뭐 이 방향으로 요런 미러 메뉴도 이제 무브 메뉴를 하거나 로테이트를 하거나 할 때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이 방향만 선택해주면 그 방향으로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클론, 복제를 얼만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우는 이제 표면입니다. 이제 이 할로우 같은 경우에는 두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안을 가득 다 채우게 되면 100%가 되겠죠. 그리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우면 단단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출력이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표면을 몇 미리를 하는가 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2mm를 많이 설정을 해 놓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압력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가구의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표면이 좀 더 두꺼워야 된다. 아니면 후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표면을 많이 깎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는 이제 이 두께를 조금 더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뉴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4개가 되는데 파일을 없애는 거는 그냥 우클릭을 하셔서 딜리트 모델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마우스로 클릭을 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딜리트 메뉴를 선택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만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출력을 할 건데 이제 무브에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해주실 게 가능하면 센터로 그리고 가능하면 바텀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집 모양을 보고 그리고 탑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지금 코끼리가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층 한 층 잘라주는 걸 할 건데 이 슬라이싱을 할 메뉴는 밑에 그냥 슬라이스 플랫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이 약간 조금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자 일단 출력에 지금 어느 정도 세팅이 다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출력을 되지는 않습니다. 1층부터 이제 차례차례 레이어를 나눠주는 이제 슬라이싱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싱 작업을 조금 진행하는 방법은 사실은 쉽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아래에 보면 슬라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위쪽에 이제 초록색 막대 바가 지나가게 되고 이 과정이 슬라이싱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창이 뜹니다. G코드의 프리뷰가 나오죠. G코드가 떴다는 거는 지금 얘가 한 층 한 층 다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색깔이 나와 있는데 노란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뭐 파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쪽에 보면은 게이지 바가 있는데 게이지 바를 제가 한번 위에서부터 보시기 편하게 살짝 내려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바깥쪽은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오렌지색이 이제 가장 바깥 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보게 되면 오렌지색은 가장 바깥 벽이 되고 보시면 한 겹이에요. 그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곳이 보면 안쪽 벽입니다. 한 겹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저희가 메뉴에서 표면을 지금 2겹으로 해놨었죠. 0.2mm. 그죠?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고 안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지금 내부 채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채움 상태를 약간 빡빡하게 채워놓지 않은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천천히 내려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빠르게 보시면 이 코끼리의 게이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보면 천천히 내려가면서 안에 내부 채움이 보이게 되고 마지막에
발, 바닥까지 해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부터 천천히 출력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장비 자체에 세팅이 되어 있는 출력 형태이지만 이 체움과 표면이나 이런 거는 원하시는 대로 이제 세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으로 일단 출력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서포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엔 지금 코 아래쪽과 코끼리 다리 사이 쪽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그리고 코끼리 귀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이제 허공에 떠 있는 부분이죠.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은 필라멘트가 허공에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이제 서포트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포트를 실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메뉴, 서포트 메뉴는 메뉴에 보시면 서포트라고 있습니다. 서포트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트 메뉴가 지금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 서포트도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뭐 드래프트, 스탠다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이제 0.20 스탠다드를 그냥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서포트의 형태를 뭐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은 서포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라프트 레이어는 얼마를 둔다, 제일 위에 제일 아래에는 얼마를 둔다, 뭐 패턴은 얼마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퍼센트 게이지라든가 이런 서포트를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제 플레이트 타입을 어떤 식으로 주는가, 그 다음에 프린트 형태는 어떤 식으로 주는가, 이렇게 세부 설정을 임의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뭐 이렇게 넣어두시면 되고요. 저희가 서포트에 이제 여기 보면 unavailable 서포트, 이제 임의로 서포트가 필요 없는 것도 내가 볼 때 아 여기는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곳에 라프트부터 그 아래에 있는 세부 설정을 바꿔가면서 코끼리가 이제 바닥에 안 떨어지게, 그리고 출력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세팅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슬라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메뉴를 세팅을 했어요. 아까하고 달라졌죠. 서포트를 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코끼리 코 부분이랑 다리 부분이랑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이렇게 서포트가 많이 발생이 돼 있어요. 근데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서포트 자체도 되게 얇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떼어낼 때 만약에 이 서포트 자체가 굉장히 굵은 하나의 조형물이었으면 떼어낼 때 이제 출력물한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제 떼어낼 때 표면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좀 성글게, 더 가까이서 보면 되게 성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어내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파란색 부분 아래에 보면은 다 서포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요 레이어 게이지를 살펴보면 내려갔을 때 바닥면이 아까 처음과는 다르죠. 처음에는 서포트가 없는 상태의 바닥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려보면 바닥에 상당히 많은 서포트가, 탑뷰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서포트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서포트가 생기면 그만큼 출력 시간은 길어집니다. 출력 시간은 길어지고 소재의 이제 로스라 그러죠. 이제 이 서포트는 떼어내서 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소재의 낭비나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출력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이제 처음에 서포트를 만들어 둠으로써 출력을 잘 되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필라멘트 자체가 조금밖에 없다, 남은 게 없다, 이럴 때는 조금 서포트를 약간 더 빈도를 좀 작게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번에 완벽하게 하나 나와야 돼, 필라멘트 자체가 딱 하나 나올 분량밖에 없기 때문에 제출력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서포트를 더 튼튼하게 해서 이제 필라멘트가 부족하지 않게 나중에 다시 제출력이 안 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서포트에 대한 개념도 이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 메뉴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스케일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제 G코드가 어떻게 지금 생성이 되었는지, 안에 내부 체험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메뉴, 이제 디바이스 메뉴로 나가게 됩니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디바이스 안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USB에다가 세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이 파일을 USB에 담을 수 있는 형태로 내보내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픈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세이브 프로젝트 파일, 이런데 기억하실 게, 지금 내보내기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엑스포트 하실 때 모델 파일로 나가는가 아니면 STL 파일로 나가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나면 돼. 지금 STL 파일로 여기 보면 제가 임의로 요거를 SAMPLE 샘플 1번이라고 한번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럼 저장이 됐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샘플 파일이 바탕화면에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또 한번 엑스포트 할 때 프리셋 컴피그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파일이 무슨 압축된 파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SAMPLE 1이라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두 개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냥 샘플 파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파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기에 출력을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파일을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저장을 해서 USB에 보관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STL 파일이죠. STL 파일 경우에는 모델링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다시 수정이 가능해지고요. 지금 이 샘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압축을 풀어 보게 되면 이 안에 여기 보면은 파일들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들로 들어가는 거는 다시 이 모델링 소프트웨어 안에 불러와서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는 형태로 엑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파이가 블루투스가 되어 있는 환경이면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바로 3D 프린터로 파일을 전송해서 출력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모델링과 슬라이싱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을 해봤고요. 이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되게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기존에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들을 여러분이 받아서 또 가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팁을 먼저 알려드리려고 일단 제가 구글 창을 열었고요. 구글 창에 제가 검색어를 신기버스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신기버스라고 검색어를 넣으시면
네, 여러 가지 창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디지털 디자인 이 부분, 요 신기버스 사이트를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기버스 사이트는 최초로 이제 3D 프린터를 개발했던 제작사에서 만든 사이트입니다. 실제로 이 사이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링 파일들이 지금 이미지로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코끼리 보이시죠? 제가 이 코끼리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파일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고, 제가 임의로 한번 이 파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를 없이 그냥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로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좋은 거는 내가 이제 저장을 했던 파일들, 여기 보면 이제 하트를 누른다거나 폴더에 저장을 했다거나 코멘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공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를 한 번은 이제 광고를 닫고 나면 실제로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나오죠. 이 사람이 이제 2024년 5월 21일에 만들어서 이 사이트에 올려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배포를 한 파일입니다. 출력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것대로 이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형태로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만든 제작자, 모델링을 한 이 모델러한테 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 다운로드 올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올 파일을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다운로딩이라고 1, 2, 3 하면서 광고가 하나 떴죠. 그러면 뭐 별다른 과정 없이 실제로 지금 여러분의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운로드 폴더 안에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압축 폴더로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그대로 압축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더가 뜨고 실제로 그 안에 우리가 봤던 이 코끼리 파일에 이미지가 들어있죠.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있고 파일도 들어있습니다. 폴더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 엘리펀트라고 돼 있고 STL 파일로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아까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 저희가 요거를 불러와서 다시 크게도 작게도 아니면 뭐 사이즈를 변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파일 말고 또 다른 파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파일들이 있는데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검색 창에다가 검색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뭐 출력 시간을 짧게 뭐 샘플을 출력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OOKMAR 북마크라고 한번 키워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다양한 북마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북마크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북마크가 있다. 굉장히 많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모델링한 북마크를 실제로 이 사이트에다가 무료로 공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마음에 들어요. 뭐 하면은 네. 클릭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제 이런 형태구나. 그리고 모델링이 됐을 때는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지금 이제 파일 형식이 STL 파일이다. 그럼 STL 파일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냥 또 다운로드 올 파일 클릭하시면 뭐 3, 2, 1 하고 바로 다운로드 폴더 안에 또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더 압축을 풀어보고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을 닫고 저희가 진행했던 크리얼리티 프린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파일을 열면 그대로 있죠. 그러면 뭐 불러와도 되죠. 임포트 모델 파일을 가져오는데 아까 다운로드 폴더 안에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파일 그대로 드래그해서 드랍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졌죠. 그러면 아까 이미지에서 봤던 이 북마크를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이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굉장히 얇으네요. 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제 북마크를 한 이유가 서포트가 없어도 출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그냥 슬라이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레이어가 없어요. 이 경우는 거의 레이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층이네요. 한 겹이에요. 그래서 출력 시간 자체는 금방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여기 프린팅 타임이 나와 있죠. 1분 37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멘트 사용량은 0.49g 정도 사용한다라고 해서 빠르게 프린팅이 가능할 때 이 베드가 잘 탈착이 가능한지 그리고 레벨링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이렇게 얇은 걸 한번 출력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모델링 파일들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신기버스 사이트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무료 사이트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들 중에 보면 되게 유명한 파일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작년 한 해,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출력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영상 잠깐 보시면은 하나의 한 덩어리로 그대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일론이라든가 아니면 되게 조금 광택이 있는 필라멘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데 무료로 출력이 가능하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진행할 때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이제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소프트웨어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이 퓨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를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시면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 실제로 오토데스크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되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퓨전, 예전에는 퓨전 360인데 지금 퓨전이죠. 퓨전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프리 트라이얼 계정을 많이 받으시는데 프리 트라이얼 계정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무료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무료여도 개인 계정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 정보를 안에 이메일이나 주소나 이런 거를 넣으시면은 이제 인디비주얼 계정으로 하시면 1년 동안 또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고 또 갱신하고 갱신하면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한번 제가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최상단에 보시면 이름이 써 있죠. 오토데스크 퓨전 퍼스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저장을 해가면서 파일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곳에서도
이제 인터넷 연결을 끊고도 오프 과정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저장은 안 되고 작업하셨던 컴퓨터에만 저장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상단에는 파일 이름이 있고요. 두 번째 메뉴에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패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파일 패널이 있고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저장 메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메뉴가 있고요. 창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타이틀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 뉴 디자인 있죠.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처음에 진행했던 언타이틀이 있고 또 언타이틀 2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파일명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10개까지도 파일을 동시에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있던 이제 데이터 패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작업했던 저장된 파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공동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료 버전에만 사용이 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가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진행했던 것 중에 이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퓨전의 장점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 굳이 내가 외장하드라든가 USB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제 개인 계정을 가지고 다른 컴퓨터 환경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다시 다운로드만 받으면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서 제가 작업했던 그런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패널에는 작업하셨던 이제 모델링 파일들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계정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파일들을 주루루 저장은 하셨는데 보면 리드 온리라는 게 있고 에디터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하도록 저장할 수 있는 거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편집 가능하게 바꾸실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작업 중인 게 있다 할 때는 이렇게 편집 가능한 걸로 하시면 되고 그 이외의 파일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도 리드 온리 상태로 읽기만 가능하게 해 놓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필요가 없는 거는 삭제하고 다시 또 모델링을 진행했던 파일은 다시 이렇게 데이터 패널에 저장을 해가면서 불러왔다가 다시 내보냈다가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창을 지금 하나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건데 결국은 이 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덩어리를 가지고 만져가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2D 스케치를 가지고 그걸 어떤 돌출을 시키거나 깎아내거나 구멍을 뚫거나 덧붙이거나 하면서 이제 입체로 만드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퓨전으로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제 먼저 바닥면에 스케치를 그린 다음에 돌출과 깎아내기 등을 해서 입체를 만드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바닥 부분에 대해 메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우스 사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대부분의 모델링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마우스 없이 사용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이 있고 우클릭이 있겠죠. 클릭과 우클릭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휠을 사용하게 되면은 뒤로 가기, 가까이 가기,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마우스 휠을 누른 상태에서 또 바닥면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또 똑같습니다. 뭐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또 똑같이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에서 보면은 X축과 Y축과 Z축이 있죠.
X축 똑같이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Y축 초록색, Z축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모서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꼭지점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리셋에 해당하는 집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제일 처음에 진행했던 이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뷰를 봤을 때 뭐 나는 탑뷰로 보겠다. 그리고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시면 방향이 있죠. 화살표 방향이 나와요.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면이 또 이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적의 뷰를 이렇게 큐브를 통해서 생성을 해놓고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 모양으로 일단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를 진행을 할 건데 스케치를 어느 면에다가 진행을 할 건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Y축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가 X축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가 이런 부분을 있는데 스케치면을 그러면 일단은 선택을 할 때 상단의 메뉴 중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디자인 메뉴 이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스케치를 생성하게 되겠죠.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뜹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라고 이제 가면 이제 뭔가 돌출을 시키기 전에 이제 실제로 도면을 그리는 작업이 여기서 진행된다라고 메뉴가 뜰 겁니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스케치 메뉴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큐브가 뜨고 어느 면에다가 스케치를 할 건가라고 물어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원하는 여기 바닥면, 마우스 셀렉트, 그죠? 이제 이 어느 면에다가 하겠다라고 직접 바닥면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큐브 있죠. 큐브 면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에 있는 이제 오리진이 있죠. 오리진을 펼쳤을 때 나는 어느 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다. XY 면에다 하겠다. XZ 면에 하겠다. YZ 면에 하겠다.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에다 하셔도 되고 바닥에 찍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실제로 내가 진행할 이제 XZ에다가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 모양을 일단 선택을 해보고 XZ면에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XZ면에다 선택을 하는 순간 상단에 메뉴가 쫙 바뀌었어요. 여기는 이제 스케치 메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케치 메뉴들을 보면은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라인과 도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도형들이 있는데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 아래에 확장된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크리에이트죠. 뭔가 이제 나는 만든다. 라인을 만든다.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메뉴에 대한 설명이 뜨겠죠. 그리고 사각형. 종류가 있겠죠. 뭐 2포인트, 3포인트,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서클도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서클들. 그 다음에 호나 이제 다각형 폴리곤에 관한 거, 여러 가지 슬롯이나 스플릿에 관한 거, 커브, 여러 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하는 텍스트, 그 다음에 뭐 미러, 그 다음에 패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거는 위에 상단에 있고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렇게 내려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내가 그린다 하면은 요 크리에이트 메뉴를 선택을 해서 필요한 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서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편집 과정과 이제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되는데 일단 임의로 제가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원을 그리겠다. 그러면 원을 선택하는 순간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죠. 이 포인트 지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뭔가 앵글이 딱 걸리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아 여기는 딱 어떤 지점이 위치하는구나. 센터구나 하고 아시게 돼요. 그리고 내가 현재 선택한 도형이 어떤 건지 마우스 포인터 아래에 모양이 찍히게 돼요. 제가 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 사각형이 찍히게 되고 원을 선택하게 되면 원 모양이 찍히게 되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원을 그냥 그대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을 그리면서 이 원의 사이즈가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안에다가 직접 뭐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지름이
20인 200, 지름이 200인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됐죠. 원이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얘는 200짜리 원이다 라고 떠진 거예요. 그러면 네모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네모도 그리는 순간 이렇게 막대기가 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제로 뭐 여기다 가로 100, 그 다음에 세로도 100 이렇게 엔터해서 가로 100, 세로 100짜리 사각형을 하나 완성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호라든가 폴리곤이라든가 있었죠. 그러면 뭐 아무 폴리곤이나 하나 선택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폴리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0 정도 넣고 몇 각형인가? 팔각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봤어요. 스케치를 다 했어요. 스케치를 다 한 다음에는 끝났다 하면은 여기 보면 상단에 피니시 스케치라는 메뉴가 존재를 합니다.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메뉴가 나옵니다. 집 모양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바닥에 그냥 붙어 있죠. 얘는 아직 그러면 입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 가지 스케치를 그려놓은 상태에 불과해요. 그럼 이거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스케치 메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 메뉴에 한번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익스트루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트루드라는 메뉴는 그러면 그야말로 돌출입니다. 두 번째는 리볼브, 돌리는 거죠. 기준점에 따라 돌리는 거, 홀, 구멍을 파는 거,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일단 익스트루드를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다각형 메뉴에 익스트루드를 하면 창이 뜹니다. 익스트루드 메뉴의 창을 살펴보시면은 뭐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돌출을 하고 어떤 면에서 돌출을 하는가 첫 번째 선택돼 있죠. 그리고 프로파일이 선택돼 있고 익스트루드의 디렉션 방향도 있습니다. 뭐 원사이드, 투사이드, 시메스틱 뭐 이런 양방향으로 가나 한 방향으로 가나라는데 일단 한 방향으로 한번 거리를 둬가면서 한번 익스트루드를 둬볼 텐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면을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줬을 때 화살표 방향으로 그냥 위로 쭉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얼만큼? 뭐 이 안에다가 직접 숫자를 입력하셔도 되고 화살표를 보고 이 정도면 됐다. 나중에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 모양 하면 입체가 됐죠? 네, 입체가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스케치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돌출을 하고 나면 스케치는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 면을 한번 열어봤을 때 첫 번째 스케치 폴더에 열었다 닫았다 가능하죠. 그러면 스케치 1번 스케치가 여기 눈이 감겨 있어요. 이거를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면은 내가 진행한 스케치 메뉴가 어디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니까 두 번째 익스트루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트루드 메뉴 해서 뭐 한 이 정도 600 정도 올려서 오케이 하면은 두 번째 한 번 더 또 익스트루드 메뉴 얘는 한 이 정도 해서 오케이 하면 세 개의 익스트루드가 진행됐고 세 개의 입체 형태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대로가 되면 이제 입체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보내면 모델링 파일이 완성이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은 또 약간 생각하셔야 될 게 실제로 탑뷰에서 한번 살펴보면 가까이에서 가보면 모서리가 있겠죠. 이 모서리들은 굉장히 그러면은 날카로운 모서리입니다. 실제보다. 직각은 결국은 이제 모델링 프로그램 안에서의 직각은 정말 직각이에요. 그럼 이걸 직접 출력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되게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어떤 시제품이거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는 게 이제 이렇게 모디파이 쪽에 보면은 필렛을 주거나 쉘을 주거나 뭐 이제 결합을 하거나 이제 스플릿을 나누거나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움직이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게 이제 요 모디파이 메뉴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살짝 돌린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필렛을 한번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가면 설명이 뜨죠. 그러면 보이시는 대로 되게 날카로운 각진 곳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필렛에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 이 필렛은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서리를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서리를 필렛을 주실 수 있어요. 차이를 한번 잠시 설명하면 예를 들어 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필렛 메뉴가 있죠. 살짝 뭐 위아래로 필렛을 앵글을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거를 직접 고르실 수 있어요. 원페이스에 얼마 준다 뭐 2나 뭐 2 정도 아니면 잘 보이게 한번 5 정도 줘보겠습니다. 면으로 선택하면 어때요? 이 면의 모든 테두리가 다 필렛이 들어가서 약간 매끄러워졌어요. 그죠? 요렇게도 가능한데 모서리만 한번 줘보겠습니다. 모서리를 한번 선택을 하면 요 모서리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서리에만 한번 5 정도 필렛을 줘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면만 딱 다듬어졌죠. 한쪽 면만. 따로따로 이렇게 추가해 가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 뭐 요렇게 또 엣지. 이쪽에는 또 다르게 또 요 정도 5. 요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오케이 했다. 그러면 절반은 요렇게 각이 지고 절반은 모서리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 형태의 모델링 파일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면을 선택하게 되면 그 면에 해당하는 곳이 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필렛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고 이 원통이 있으니까 이 원통을 하나 더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쉘이라고 있습니다. 결국 껍데기만 남겠죠. 그러면 쉘 메뉴를 한번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떴어요. 그럼 쉘도 타입이 있습니다. 안으로 밖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깥면만 남기냐 안쪽 면만 남기냐 이런데 일단 바깥쪽 면에 이런데 이것도 이면을 선택했냐 하면은 요렇게 껍데기만 남겠죠. 근데 요 위쪽 면을 선택하게 되면 요렇게 남겠죠. 그럼 요렇게 비어있는 형태의 모델링 파일이 돼요. 그럼 뭐 이제 바로 뭐 연필꽂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제로 그러면 이런 쉘 메뉴가 없으면 모델링을 2개를 한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는 형태가 되는 방법도 옛날에는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껍데기만 남기게 되면은 이렇게 뭐 지금 25니까 조금 더 해서 한 10 정도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0 정도 맞춰서 엔터 하면 요런 안에 껍데기만 남는 형태의 모델링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출력을 해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결합 부분에 컴바인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바디 잘라보는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스플릿이 있죠. 그러면 얘를 자를 거예요. 그러면 스플릿 툴은 어디로 자른가? 툴을 어느 방향에서 자를까 하면 그건 축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면을 이면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면을 중심으로 자르겠다. 어느 부분을 자를까? 그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나는 이쪽으로 자르겠다. 근데 스플릿 면이 2개가 될 수는 없죠. 그러면 나는 이면으로 해서 뭐 자른다. 요렇게. 한 면으로 자른다. 뭐 이렇게 해서 잘라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최상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은 못 잘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파일들이 있는데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잘못됐어요.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히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제일 처음에 뭘 했죠? 스케치 두 번째, 익스트루드 세 번째도 익스트루드 네 번째 했는데, 요 내가 했던 작업 내역이 아래쪽에 히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작업한 거를 재생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끝에 보면 플레이 메뉴가 있죠.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내가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했던 작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수정을 하시거나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케치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여기 스케치 제일 처음부터 잘못됐으면 마우스를 우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다시 떠요. 그러면 에디트,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수정하실 거면 그럼 추가하면 되겠죠. 아니면 익스트루드가 잘못됐어요. 마우스를 우클릭하면은 에디트 피처, 다시 뭔가 높이를 조절한다든가 이쪽 방향에, 아니면 아예 이제 익스트루드를 없앤다든가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스케치를 한번 그러면 수정해보는 방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디트 스케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네,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더 크게, 300, 이쪽은 400,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했어요. 가능하죠. 그리고 요것도 더 크게, 한 300, 이 정도로. 그러면 스케치를 수정을 한 다음에는 그 뒤에 이루어졌던 작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스케치를 피니시,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피니시 스케치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차이 없죠? 내가 스케치를 수정해도 그 뒤에 이루어졌던 익스트루드나 다른 작업들은 똑같이 그 값이나 작업률이 똑같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한쪽만 스케치를 수정해도 뒤에 부분이 손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개의 정육면체랑 이 다각형은 솔리드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이 원통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보면은 이제 연필꽂이 형태의 이제 비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파일을 삭제를 하고 싶습니다. 삭제하면 그냥 스케치 가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두 단을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이 2층의 형태를 취하게 만들고 싶어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케치에다가 한 번 더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면에다가 스케치를 또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스케치를 또 만들고 이쪽에는 스케치를 수정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스케치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클릭해서 에디트 스케치하고 이 안에다 다시 또 그리는 거예요. 상단에 메뉴가 있죠? 또 그렸어요. 네, 클릭. 그리고 그냥 피니시 스케치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안에 네모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익스트루드 메뉴를 잡으면 되겠죠. 요것만. 그죠? 얼만큼? 요만큼 해서 올렸어요. 내가 원하는 한 600 정도 올렸어요. 그러면 창에 떴을 때 이 돌출이라는 게 언제나 덩어리를 더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오퍼레이션이 나와 있죠. 컷이냐, 조인이냐, 뉴바디냐. 조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보이시죠? 한 덩어리가 됐어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 됐어요. 그럼 스케치를 수정해서 이렇게 2단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것만 하고 STL 파일 만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치를 수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면 위에다 스케치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이 위에다가 이 면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면에다 스케치 또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스케치 메뉴가 떴죠. 그럼 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피니쉬 끝났어요. 그럼 아까랑은 다르죠. 이 정육면체에 있던 이거는 스케치 면이 바닥면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동그란 윗부분이 여기가 바닥이에요. 이 최상단 면 위에다가 스케치를 그렸기 때문에 여기에 스케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익스트루드는 똑같습니다. 얘는 그러면 익스트루드 누르면 뭐 위로 올려서 이렇게 뉴바디 2단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 방향도 가능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컷 메뉴를 주게 되면은 약간 뭐 더 깊이 한 이 정도 주겠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리는 형태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다 됐어요. 거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제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이 다 진행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저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모든 작업이 가장 중요한 건 저장이죠. 저장 한번 누르시면 되는데 이 저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세이브 있죠. 상단에 세이브 있어요. 그냥 세이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폴더 안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SAMPLE 샘플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위치는 로케이션에 내 프로젝트 안에다 이제 넣으실 수 있어요. 폴더를 만드셔도 되고 뭐 내 프로젝트 안에 그냥 그대로 저장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다가 샘플 1번을 세이브 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표시줄에 제목이 샘플 1로 바뀌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봤던 데이터 패널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제일 아래에 보면은 최근에 만들었던 지금 시간까지 나와 있죠. 언제 만들었던 샘플 1이 파일이 데이터 패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인 저장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파일에 보시면은 클릭하시면 Save As라고 있습니다. 파일의 형식을 바꿔서 다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Save As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실 수가 있어요. 어디로 내보낸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폴더들이 있는데 뭐 내가 원하는 폴더 안에다가 뭐 굳이 뭐 정해서 또 다른 세이브 에즈로 저장을 진행하셔도 돼요. 다른 폴더 안에 뭐 연습 폴더 안에 또 아니면 다른 뭐 이게 유료 버전일 경우에는 공동 작업하고 있는 폴더 안에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저장한 파일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퓨전 파일입니다. 아직까지 STL 파일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수정이 가능한 퓨전 파일로만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STL 파일로 내보내려면 요쪽에 왼쪽에 브라우저에 보시면은 최상단에 이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샘플 1이라고. 그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마우스를 우클릭 하시게 되면 되게 다양한 메뉴들이 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또 똑같아요. 엑스퍼트 하나, 카피 하나 하는데 세이브 에즈 메쉬라고 있습니다. 이제 얘를 덩어리로 내보내는 거예요. 메쉬 파일로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에즈 메쉬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뭐 이거 요거 하나만 아니야 요것도 요거 하나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도 가능해요. 일단은 저는 요거 하나를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맷이 있는데 포맷은 STL 파일로 내보내는데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STL 바이너리 파일이 가장 호환성이 좋습니다. 요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트 타입 그대로 그냥 두시면 돼요. 그리고 안에 파일 정확도는 뭐 미디움 이게 높아질수록 파일 용량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디움으로 많이 둡니다. 그래서 요거를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창이 뜨죠. 그러면 이제 얘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파일의 타입이 떴죠. STL 파일이라고 떴습니다. 네, 이제 얘는 덩어리로 이제 내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같이 할 거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는데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내 컴퓨터 어딘가에 저장을 하는가라고 해서 저장 경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경로,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름 보통 body 1이라고 떴죠. 그러면 이대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 하면 됐어요. 그럼 실제로 body 1이 여기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는 모델링 파일이 하나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 STL 파일은 여러분이 다른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도 거기에 불러와서 거기에 맞는 형태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완성이 된 파일이면은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밀어 넣어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땡겨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땡겨왔죠?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요. 실제로 사이즈를 엄청 크게 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죠. 그러면 메뉴 중에서 선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스케일을 줄여야 되겠죠.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를 한번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이고, 그리고 바닥을 이제 이쪽 면을 내가 원하는 바닥면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가능한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형태는 실제로 솔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안에 구멍이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얘를 내려보겠습니다. 없죠, 아무것도. 아직 슬라이싱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상태예요. 형태가 그냥 바닥과 붙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서포트는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슬라이스 플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초록색 지나가고 슬라이싱이 되면 이렇게 안에 내부 채움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G코드 파일로 내보내시면 이게 3D 프린터에서 이 형태를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퓨전에서 파일을 하나 STL 파일로 출력을 하고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서 G코드 파일로 내보는 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3D 프린터를 사용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가 있는 공간은 정기적으로 환기를 반드시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높은 온도에서 필라멘트가 다시 액화되었다가 다시 이제 고체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해한 공기가 나올 수 있고 유해물질 부분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지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3D 프린터가 있는 공간은 이제 레벨링이 언제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흔들리는 공간이라든가 좀 다리가 위태로운 책상이라든가 이렇지 않고 항상 바닥이 평평한 공간 또는 아니면 아예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레벨링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평탄화를 시킨 후에 출력을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출력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필라멘트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동봉되어 있는 이 노즐을 제거하는 이 장비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온도를 고온으로 높이신 이후에 요 막대기를 사용해서 중간에 뚫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언제나 이렇게 니퍼를 가지고 뾰족하게 한번 다듬어 주신 다음에 다시 재삽입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이 남아있는 필라멘트가 이렇게 노즐 부위에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서 미리 그냥 필라멘트를 빼놓고 다시 재사용하실 때 다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고장이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 K1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퓨전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3D 프린터의 소재 부분과 어떤 작동 방식, 그리고 슬라이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태적인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용을 하실 때 언제나 안전관리에 유의해서 사용을 하시고,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다음 사람이 이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관리, 그 다음에 정리정돈에 언제나 이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즐거운 3D 프린터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제조교육 프로그램 강사 오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